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의 KT전 라이프 스페셜리스트와 함께합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죠. 새해 처음 뵙는 거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혼자 나오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한꺼번에 여러 명이 나왔었는데, 네. 네, 제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생명보험 이야기를 못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각오를 다짐하면서 네네. 네,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이제 연말에 방송을 하면서 그 연말 특집 분위기로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 살펴봤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생명보험에 관해서 말씀을 정말 못 드리고 끝을 맺어서 네. 오늘 이렇게 특별히 네. 올해 처음 모셨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첫 금요일이잖아요. 이렇게 네. 뵙게 됐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와 더불어서 또 올 한 해 저희 라디오 정보시대 청취자분들을 위한 뭐 계획이랄까요? 그런 바람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틀란타를 포함해서 또 조지아주 전역에 계시는 라디오 코리아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또 박아실보험의 고객 여러분, 2023년 새해에도 더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쁘고 복된 일들이 많은 새해가 되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성원과 응원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 스테이트팜 박아실보험은 지난 16년 동안에도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을 내 가족처럼 내 이웃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저희 박아실보험이 바르고 유익한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라디오 코리아 정보시대와 함께한 지도 올해로 벌써 3년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는 게 힘인 시대죠. 그렇죠. 좋은 정보가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아마 라디오 코리아에도 정보시대라는 방송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희 스테이트팜 박아실보험에서는 2023년 새해에도 유익한 정보들을 준비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아는 게 힘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라디오 정보시대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네. 저를 포함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라디오 정보시대와 함께한 지도 벌써 3년 차가 되는군요. 네. 그동안 정말 많은 뭐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로 함께해 주셨는데 자, 올 한 해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그 얘기들 간략하게 리뷰를 조금 하고 네. 넘어가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지난 주말에 연말이었죠. 네. 네, 그때 이제 큰 이슈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연휴 때 갑작스런 한파로 동파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 문의 주셨는데 네. 가장 먼저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새는 거를 멈추게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미리 처리부터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데미지가 있는지 찾아서 데미지 받은 그 손실 부분이 고객님들이 갖고 계시는 집보험의 디덕터블보다 크다면 클레임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네. 또 이제 연휴고 겨울 윈터 브레이크 시전이어서 아무래도 가족 단위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그러니까 미국 주를 벗어나는 거는 물론이고 또 미국을 혹시 벗어났을 때 거기 가서 렌트카를 쓸 때 또는 내 차를 가지고 타주나 저 캐나다나 멕시코를 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를 받을 수 있나 하는 네.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네. 자, 캐나다 전 지역은 미국과 동일하게 커버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멕시코일 경우에는 멕시코 전역은 아니지만 그 경계에서 회사마다 한 몇 마일 이런 규정에 따라서 커버를 받으실 수 있다는 안내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제 집 관련 보험에서 뭐 렌트 보험 이야기도 말씀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렌트 보험하면 내 집주인이 나도 아닌데 굳이 내가 보험을 가입해야 되나요? 하셨는데 이 보험이 쓰이는 그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뭐 여행을 가셔서
내 짐을 도난당했다 이랬을 때도 그걸 커버 받으실 수 있고 네. 또 내가 사는 집이 나의 집은 아니지만 어떤 화재든지 이번에 동파 사고로 물난리가 나서 그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집에 거주할 수 없을 때는 네. 로스 오브 유즈라는 걸로 임시로 호텔에 머문다든지 할 때 그 부분을 커버를 받으실 수 있다. 이런 네, 안내를 네. 드렸어요. 네, 그랬죠. 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하나하나 나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함께하고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새해 인사도 나누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리뷰도 해봤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새해 인사를 나누실 때 올 한 해 이제 새해 첫 주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에서도 이제 더 좋은 유익한 정보를 함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선상에서 이제 박화실 보험에서 만날 수 있는 상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 소개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먼저 스테이트팜은 작년 2022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네, 그래서 네. 올해 이제 2023년에는 101년이 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험회사입니다. 네. 그만큼 믿을 만한 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스테이트팜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건강보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의 대표은행 중에 하나인 US 뱅크와 함께하는 각종 은행 상품들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일반 예금, 또 적금, 우리가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CD 상품이라는 건데요. 이런 네. 것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무엇보다 라켓 모기지와 함께하는 집 모기지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는 IRA라고 하고 애뉴이티라고 하는 은퇴연금 상품까지도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도 작년에 100주년이었고 올해는 이제 101주년이 되는 만큼 정말 대표적인 미국을 대표하는 보험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여러 분야에서. 자, 그러면은 이 대부분 이 자동차 보험, 집보험은 뭐 많은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비즈니스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생명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그리고 은퇴연금까지도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대단한데요. 네. 스테이트팜에서 다루고 있는 상품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네. 어떻게 이제 생의 시작부터 생의 마지막까지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생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라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의미일까요? 네. 사실 이제 건강보험하고 생명보험만 해도 사람이 생명을 가지는 그 순간, 태어난 순간부터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제 태어난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서 나이가 되면 운전을 하게 될 테니까 그때는 자동차 보험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 집 렌트 보험도 필요하고 집을 장만하게 되면 집 보험도 필요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비즈니스 보험도 필요하고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이루게 되죠. 네. 그럴 때는 또 특별히 또 꼭 가입하셔야 되는 것이 생명보험이고요. 네.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성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니까 네. 그것도 또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이 들고 은퇴한 뒤를 준비하는 은퇴연금 또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장래보험까지 스테이트팜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 스테이트팜 에이전트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에이전트 분들도 계시고 한인 분들도 계신데 스테이트팜 에이전트라면 지금 방금 안내해 주신 그런 상품들을 다 다루시는 건가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네. 기본적으로는 스테이트팜 에이전트에서는 스테이트팜에서 취급하는 상품만 다룰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기본이고 그렇지만 각각 상품에는 그 상품을 다룰 수 있는 각각의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테이트팜 에이전트라고 하더라도 그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에 따라서 취급이 가능한 상품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네. 특히 이제 모기지나 언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없는 에이전트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고객님들 중에서는 가끔 스테이트팜에서 모기지도 한다
아 무슨 소리 안 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누구 말이 맞나 안 맞나 하실 게 아니라 시드 판매는 사실 있지만 어떤 에이전트에서는 라이센스가 없어서 취급할 수 없는 상품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특히 바가실 보험에서는요.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엘라베마주까지도 커버하는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안내해드린 그런 상품들이 다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박화실보험에서는 스테이트팜에서 다루는 더 많은 상품들을 한 에이전트에서 다 관리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저희 에이전트가 애틀란타 지역에서는 최초의 한인 에이전트고요. 또 네. 16년이라는 역사 동안 고객의 필요에 발맞추어서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라는 그 내용도 이제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말 특집으로 네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들을 나누다가 이런저런 이제 또 중요한 정보들이 많아서 이제 생명보험을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고 끝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준비한 내용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이제 뭐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생을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가 생명보험이 있다라고 했는데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필요한 생명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까 해요. 네. 연말 연시라고 하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러면 또 생명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사랑이라는 게 또 우리가 마음속에 있지만 이걸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가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표현하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요런 사랑을 실천하고 앞으로 표현하는 그거의 하나의 방법이 바로 생명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생명보험이다. 네. 계속 네. 네, 소개를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사실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죠. 건강하게 살아서 우리 가족들을 계속해서 잘 보살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세상 일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네. 조지아주에 이런 한파가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 하셨죠. 그렇죠.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미리 우리가 늘 조지아주가 이렇게 추울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아마 미리 음. 대비를 하셔서 이번에 이런 물난리는 겪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제 그 남은 가족을 보호하는 일, 그게 바로 생명보험으로 대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정말 지난 그 크리스마스쯤 해서 와, 기록적인 한파, 뭐 많은 분들이 뭐 3, 40년 만에 처음 맞는 한파라고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 대비를 제대로 못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혹은 음,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좀 음. 놓친 부분이 있어서 또 많이들 네. 당황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위험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사실 늘 그 좀 부족한 면이 있죠. 그래서 네.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특별하게도 사건 사고를 좀 많이 접했던 한 해였어요. 어, 저희가 이제 뭐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이 직업의 네.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교통사고, 개인의 자산에 대한 데미지, 집에 어, 대한 데미지 뭐 이런 일들을 거의 매일 접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특별히 작년 한 해에는 사망 사고와 관련된 일을 좀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네. 젊은 나이에 질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네. 또 뭐 유독 여러 번 장례식에 참석하곤 했었거든요. 네. 그 한두 달 전까지도 전화로 통화 나누고 하셨던 고객들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면서 이제 가족분들한테 연락을 받게 되거나 또 뭐 지병이 있으셔서 네. 돌아가셨다 하는 이런 분들의 나이가 네. 40대 초반에서 뭐 50대, 60대 초반 이렇다 네. 보니
저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전에는 사실 남의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더 이상 이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나 자신의 일이고 바로 또 내 가족의 일이고 내 이웃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네. 그래서 또 새해를 맞아서 제가 각오를 좀 한 번 더 다지면서 새해에는 더 열심히 생명보험에 대한 필요성 또 생명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려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네.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 어떤 보험 상품이 있는지 어떤 상품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기 전에 이제 스페셜리스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질병으로 혹은 뭐 사고로 이렇게 많은 분들 좀 사망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좀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보험이 더욱더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 생각할 때 우리 뭐 어린 자녀들을 위한 또 보험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 배우자 등등 이제 많은 분들 각자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험들이 있잖아요. 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생명보험 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사랑인데 가족 사랑은 사실 좀 저희가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네. 어린 자녀가 가장 우선이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 자녀를 위한 상품들인데요. 어린 자녀를 위한 상품인데 어린 자녀가 결국은 수익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네. 베네피셔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베네피셔리를 어린 자녀로 하고 실제로 가입자는 이제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일수록 자녀가 자라서 독립을 할 때까지의 기간이 길면 그 기간에 드는 비용이 아무래도 크겠죠. 네. 그래서 그 기간성 보험이라고 해서 20년, 30년 이렇게 텀 보험이라는 게 아주 뭐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어린 자녀가 자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또 교육비도 있고 뭐 먹고 사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익스펜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보통 형편이 안 되시면 뭐 가장 적게는 뭐 10만 불, 25만 불도 시작을 하시지만 가능하면 조금 넉넉하게 뭐 5만 불, 50만 불, 네. 밀리언 이렇게까지도 준비를 하시는 텀 보험이 있고 네. 이거는 기간성 보험이다 보니 사실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네. 프로젝트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기간성 보험이 아니라 평생 한 번은 내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의 형식으로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이제 유산 상속의 개념으로도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네. 이때는 물론 이제 어린 자녀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걸 대비할 때는 네. 이미 자녀가 좀 자라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속의 의미가 이제는 부모보다는 이제 조부모님이 그런 거를 플랜을 짜시죠. 네. 그래서 내가 손주 소녀는 아직 어리고 내 아들 며느리는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다. 네. 그럴 때는 조부모님께서 나에 대한 보험의 베네피셔리를 우리 손주 손녀를 위해로 정해서 또 보호를 해주는 그런 보험이 있어요. 그게 또 이제 그런 분위기로 되어 가는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물론 텀 보험도 있고 네. 또 이제 조부모님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텀 보험보다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두 가지는 자녀가 직접 가입하지는 않고 베네피셔리로 자녀를 이제 해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자녀 자신을 보험 가입자로 해서 저축성 보험을 가입을 해주면 네. 요거는 어린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 뭐 중년이 되고 또 은퇴하는 나이가 되면 굉장히 큰 이익으로 수익성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보험이죠. 저축의 개념이 크고 네. 또 저축의 개념만 있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이다 보니 그 어린 자녀가
자라서 자기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또 그 자녀가 프로텍트 해야 되는 자녀가 있잖아요. 네, 그 네. 자녀를 프로텍트하는 생명보험의 그 의미도 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저축성 생명보험, 그러니까 네. 종신보험의 개념인 건가요? 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익자 또한 이제 자녀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가입자가 자녀인 거죠. 가입자가 네. 자녀인 거죠. 그래서 우선은 자녀가 어릴 때는 보통 수익자를 뭐 부모님으로 정해놓지만 네. 이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되고 이제 자기 가정을 가지게 될 때는 네. 그 자녀의 배우자나 또 이제 이미 그 자녀가 또 자녀가 생기면 이제 증손주 또는 나의 음. 손주한테로 베네피시를 정해주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어린 자녀의 저축성 생명보험은 보험 가입자는 어린 자녀 이름이지만 사실은 네. 계약자는 부모님이 되기도 해요. 네네. 네네. 그래서 내가 계약을 하지만 보험 가입자는 우리 자녀고 이 자녀가 자랐을 때는 계약자 명의를 자녀 앞으로 바꿔준다든지 음. 그때는 이 보험의 수익자를 그 우리 자녀의 자녀한테로 어. 넘겨줘서 네. 이제 온전하게 이제 물려주는 그런 개념이죠. 네네. 음.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이제 계약하시는 부모님들은 꽤 멀리 내다보시는 그래요. 분들이네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이제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하려 보니 내 나이 때문에 보험료가 꽤 비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어렸을 때 가입해 줬으면 아, 보험료 부담 없이 우리 애한테 도움이 되겠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죽고 나서는 내 아이한테 생명보험금이 가는 거는 이해하는데 우리 어린애가 음. 만약에 사망하고 난 그거를 난 상상도 하기 싫거든요. 근데 음. 이제 요걸 이해하시면 그게 네네. 아니라 우리 자녀의 자녀를 위한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네. 이 종신보험이 또 하나는 이게 저축성 생명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생명보험이지만 계속 묵혀두면 나중에는 그게 들어있는 캐시밸류라는 거를 우리 바로 자녀가 세이빙 어카운트처럼 마치 어. 좀 찾아서 쓸 수도 있죠. 그랬을 네. 때는 이 자녀가 자라서 집을 구한다. 이럴 때는 다운페이먼트를 위해서 이 돈을 좀 빼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네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보험이기도 하죠. 네. 음. 그러면 이 자녀의 나이는 뭐 특별히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관이 없어요. 어. 그래서 저희가 뭐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할아버지께서 네. 손주 태어나서 0세인 자녀를 위해서 어. 내가 한 달에 무조건 100불은 얘를 위해서 세이빙을 해주겠다. 네네. 그래서 그 0세부터도 시작을 한 케이스가 일단 있죠. 태어나기만 하면 네, 태어나기 맞습니다. 전은 어떤가요? 태어나기 전에는 생명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없죠. 일단 이름이라도 뱃속에 있어야 있을 때. 되니까. 네, 그렇군요, 생년월일이 일단. 있고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멀리 내다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네, 때문에.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 자녀를 위해서 가입하시는 생명보험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가입하실 때는 플랜을 10년만 납부하고 15년만 납부하면 되는 이런 플랜을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보험료 네. 때문에. 네. 예. 근데 어린 자녀가 가입할 때는 이제 플랜을 그게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네. 보험료 자체는 10년만 납부하고 어. 보장은 우리 어린 자녀 0세인 어린 자녀 100세, 120세까지 어. 보장받는 네. 또는 보험료는 15년만 납부하고 평생 보장받는 그러니까 네. 이런 케이스가 사실 이 기간이라는 그 큰 베네핏 때문에 수익성을 우리가 생명보험 사실 수익성은 첫 번째 목적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어린 자녀일 때 저축성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거는 페이먼은 그때만 하지만 수익성은 그때부터 오히려 음. 훨씬 더 잘하기 시작을 해요. 네네. 그래서 저축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라디오 네. 정보시대 오늘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의 KT전 라이프 스페셜리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 등등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린 자녀를 위한 상품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배우자를 위한 상품인가요? 네. 네.
인제 대부분 그 이민 사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은 여기서 좋은 교육 받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인제 은퇴할 시간이 되고 네. 남은 거를 돌아보면 집에는 인제 모기지는 아직 남아 있고 네. 은퇴할 나이는 다가오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인제 나한테 갑자기 사고가 생겼을 때 남은 배우자를 어떻게 할 건가. 네. 남은 배우자도 이미 좀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기지 페이먼을 좀 못하면 당장에 우리 생활하는 공간부터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를 위해서 이제 배우자를 수익자로 해서 텀 보험을 가입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모기지를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럴 수가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인제 종신보험을 가입하셔 가지고 평생 내가 아직까지 건강하고 당장 어떤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 하면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수익자를 배우자로 해 놓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또 그렇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좋아져서 내 몸을 누구한테 의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네. 요즘 롱텀 케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내가 배우자한테 짐지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내가 롱텀 케어라는 보험을 미리 가입할 수 있으면 네. 장기 요양 병원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그걸 보험으로 또 가입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인제는 인제 고거는 내가 상대가 되고 배우자를 위해서 가입하는 거지만 또 똑같죠. 배우자를 위한 보험도 똑같이 음. 가입을 해 드릴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배우자의 종신보험, 또 배우자의 롱텀 케어 보험, 또 배우자의 장례보험, 나의 네. 장례보험도 물론이고요. 내가 네네. 잘못됐을 때 갑자기 잘못되면 이 장례 비용이 남은 배우자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인제 서로서로 똑같은 개념으로 되기는 하는데 이때 보험 상품들이 텀 보험이 있고 종신보험이 있고 롱텀 케어가 있고 장례보험이 있다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제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있고 또 네. 배우자를 위해서 또 그 배우자가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있고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롱텀 케어라는 부분이 네. 이 부분이 인제 뭐 최근 들어 애틀랜타에도 굉장히 그 요양병원 그러니까 요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양병원이라고 막 시니어 네 케어하는 곳들이 네.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롱텀 케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인제 예전에 우리가 좀 살기 힘들었을 때는 메디케이드라는 음. 인제 수익이 적으신 분들은 거기서 아마 그런 케어를 다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인제는 수익이 쪼끔 있으시고 자산이 좀 있으시면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는 없는 게 네. 되죠. 네. 그런데 지금은 간병인 서비스라고 해서 그 이것도 하나의 롱텀 케어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몇 달 전에 나이가 40대 초반인 분인데 젊으신데요. 예 네. 근데 수술을 앞두고 있고 이 수술 때문에 한 뭐 6 개월 이상은 어. 본인이 심지어 옷을 갈아입는 것도 스스로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서 네. "롱텀 케어가 가능하냐?" 인제 어. 문의를 해 주셨어요. 네네. 그런 케이스가 꼭 나이가 드신 분한테만 필요한 음. 거는 물론 아니에요. 우리가 음.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당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일도 못 나가고 케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네.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도 물론 쓰실 수가 있는 게 이 롱텀 케어고 또 어. 인제 그렇지는 않지만 연세가 들어서 우리가 간병인 서비스라고 해서 시니어 케어에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네. 서비스가 필요한데 "나는 메디케이드는 없어." 그럴 때 그 인제 비싼 비용을 어. 감당할 수 있는 그게 하나의 계획이 이 롱텀 케어인데 네. 사실은 여기가 워낙 중요하게 대두가 되어서 보험회사들이 뭐 감당할 수 없어서 어느 주에서는 이 상품들이 더 이상 서비스를 안 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하고요. 더 이상 네 그래요. 서비스를 안 하는 주도 있다고 해요. 근데 네. 다행히 조지아주는 아직 가능하고요. 예 네네. 그래서 이게 단독 상품도 오래전에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단독 상품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서 네. 유니버셜 라이프라는 이 보험 상품에 그 특약
으로 이 네. 롱텀 케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유니버셜 라이프 보험을 이미 갖고 계시면 여기에 이거를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네. 담당 에이전트 분한테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내 자녀는 이제 걱정할 거 없어. 다만 내 몸이 잘못되었을 때,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자녀한테 이거를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시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니버셜 라이프를 지금 준비하시면서 여기에 꼭 롱텀 케어도 같이 상담을 받으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네. 좀 어떠신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부간에 이제 자녀 외에 이제 부부간에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그 상품 가운데 요즘 들어 이제 많이들 문의를 해주시고 실제로 가입하시는 상품들이 이 종류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장 기본은 사실은 네. 텀보험이에요. 아까 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 뒷바라지 다 끝나고 보니 내가 노후의 생활비는 또 어떻게 좀 뭐 메디케어도 있고 이런 거 하는데 모기지는 페이오프 네. 하시기가 쉽지 그렇죠. 않거든요. 시간이 네, 걸리니까. 시간이 네. 걸리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 모기지 우리 얄짤없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모기지 뭐 몇 달만 못 갚아도 그렇죠. 그래서 뭐. 집이라도 딱 있으면 그 남은 배우자가 생활비는 또 뭐 자녀들이 좀 도와줄 수도 있고 뭐 메디케어라든지 우리 소셜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걸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직은 좀 몸이 따라주면 그 파트타임을 일을 해서 생활은 좀 어떻게 하지만 네. 모기지 비용은 사실 만만하지가 않고 지금도 네. 이율이 많이 높아서 좀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내가 여유가 다른 여유가 안 된다 하시면 텀 보험이라도 가입하셔서 그걸 음. 프로텍트 받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집은 또 뭐 페이오프가 됐다 네. 그럴 때는 저축성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어, 종신보험이 장례 비용도 또 커버할 수도 있고 요거를 고기가 네. 캐시밸류가 쌓여 있으면 목돈을 잠시 빼서 쓸 수도 있고 네.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종신보험이 사실 참 좋은데 아무나 가입하기가 쉽지 않은 거는 그 보험료라는 아, 부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 들어뒀으면 부담 없이 이걸 활용할 음. 수가 있는데 네. 이미 우리는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커버리지 한도를 많이 높일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도 뭐 한 달에 1,000불씩 보험료를 납부하시면서도 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가입을 직제로 네. 문의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네. 이제 보통 모기지 납부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은 그런 큰 돈을 납부하시긴 쉽지 않으니까 커버리지 한도를 뭐 25,000불 또는 뭐 음. 5만 불 이렇게 좀 작게 시작하시는 지만 네.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네네. 개런티되어 있는 보험금이니까 이제 그거를 또 가입하실 수가 있고 그래요. 네네. 네, 특별히 종신보험은 되도록 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맞습니다. 가입하는 게 네, 훨씬 더 맞습니다. 보험료가 이제 적어지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종신보험 사실 뭐 보험료가 적다라는 측면만 보면 텀보험을 우리가 빼놓을 수 음. 없지만 네. 텀이라는 거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기간에 프로젝트는 받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거기서 딱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종신보험은 대신에 평생 받으실 커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네 어린 나이에 그걸 가입해 놓으시면 가장 든든한 방법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배우자를 위한 상품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부모님을 위한 상품입니다. 네, 어떤 음.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네. 이제 저희 고객 중에 40대 중반 뭐 40대 초반 요렇게 되신 분이 이제 자녀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인제 자기가 일을 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용돈을 보내시는 분인데 자기가 갑자기 잘못되면 이 부모님이 은퇴를 준비를 해 놓으시지 어. 않으신 상태거든요. 옛날에 네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또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자녀가 아니라 내가 살아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다 이 생활비나 이런 걸
보호해드릴 수가 있는데 나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부모님의 이 노후도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텀 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우리 부모님을 베네피셔리로 수익자로 하시겠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네. 또 종신보험, 나의 종신보험 유니버셜 보험으로 그 수익자를 우리 부모님으로 이렇게 정하시고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내가 다행히 오랫동안 건강하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수익자를 또 변경을 해서 배우자를 한다든지 또 다른 이제 가족한테로 그걸 변경을 하실 수는 있고요. 네. 또 그거는 부모님의 보험은 아니고 내 보험으로 부모님을 케어하는 그런 측면이고 네. 이제 하나는 부모님의 장례보험이죠. 요거는 네.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례를 하게 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이 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장례보험이 장례 비용이 또 부담돼서 네. 이게 슬픈 와중에 내가 어떤 꽃을 써야 되나 뭐 어떤 관을 써야 되나 어디로 모셔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사실 좀 마음이 속상하죠. 그러면 예. 더 속상하죠. 네. 그래서 내가 돈 아끼지 않고 이 마지막 가시는 일 잘 보내드리고 싶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부모님의 장례보험을 가입하시고 계시면 네.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그리고 또 네네. 부모님이 최근에 제 한 고객님은 이제 무덤까지도 준비를 해뒀다. 이제 장례 비용만 준비해두면 된다. 네. 이제 사실 부모님의 장례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떠올리는 게 사실 죄송스럽고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부모님 자신이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 마련해 놓으면 이제 더 이상 할 건 없다. 내가 다 나를 위한 준비는 다 해놨다 하고 든든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한 장례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또 필요하고 네. 또 연세 드신 분은 자녀를 위해서 또 네. 본인의 장례를 비용을 이렇게 마련해 두는 것도 또 필요하고 그래요. 네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장례보험은 누구나 사람은 한 번은 생을 마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나이 제한이 있어요. 이제 80세까지가 가입하실 수 있는 그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아직 건강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보험은 항상 나이에 따라서 비용이 좌우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한 60대 정도에 네. 요거를 준비를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네. 장례보험을. 네, 네네. 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위해서는 이미 이제 60대가 지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럴 때는 때를 놓치지 않고 80세까지는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80세가 넘었는데 그러면 장례보험 못 가입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 그때는 명칭은 장례보험이 아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종신보험의 일종의 그 리밋한 그 25,000불이라든지 이런 커버리지 낮은 걸로 네. 보험을 가입해드리면 그게 이제 장례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요런 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신을 위한 상품에 대한 안내를 또 한 가지 덧붙여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뭐 이제 나는 싱글이고 결혼 안 건강하고, 했으니까 네. 또 자녀도 없고 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노후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더더욱 필요하죠. 네. 네,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몇 분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은퇴한 이후에 나를 위한 보험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종신보험이죠. 네. 종신보험에는 홀라이프라는 것도 있지만 유니버셜 라이프라는 것도 있고요. 그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네. 자세한 안내는 꼭 에이전트하고 상담을 받으셔서 그 뭐 어떤 상품이 더 좋다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그 개인이 처한 상황, 개인에 대한 이제 파이낸셜적인 정보 이런 걸
를 가지고 그분한테 맞는 플랜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드리고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은퇴 후에 내가 목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내가 몸이 아프다 이럴 때는 병원비가 좀 많이 든다든지 또는 뭐 또 이사를 하실 계획도 생기실 수 있는 거고 네. 차를 새로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또 최근에는 이 그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이 네, 네. 아무래도 옛날에는 운전 잘 하셨지만 연세 드시면 아무래도 그렇죠. 좀 운전 반응이 좀 느려지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막 사고 나셔서 렌트카 차 수리 내 차는 수리 중에 있고 내가 렌트카 지금 쓰고 있는데 그때 또 사고를 당하시는 아,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네. 자동차 보험이 물론 커버하지만 여기에는 디덕터블이라는 게 다 또 그렇죠. 있고 네. 또 렌트 비용 차 쓰실 때 이 렌트 비용이 요즘 차량 수리가 오래 걸린다는 거 네, 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차량 수리하는데 한 달 이상 지나가고 하면 그게 다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못 받으실 때는 그걸로 인한 이런 익스펜스가 목돈이 또 필요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차량 파손이 심하게 일어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전손 처리가 되면 아,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지만 이게 새 차를 구입하는 데는 부족하죠. 네, 네, 네. 그럴 때 이제 요 저축되어 있는 생명보험을 일부를 내가 받아서 네. 그런 비용으로도 쓰실 수가 있으니까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입하실 때 내가 살아서 다 찾아서 쓸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다 찾아서 쓰지 못한 비용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또 사망하고 이렇게 됐을 때 나에 대한 장례는 누군가는 또 해주셔야 될 거예요. 네, 네. 그럴 때 그 뒤처리 뭐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그 돈이 좀 남아 있는 게 좋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형제 자매한테 이 부분 베네피셔리로 정해서 가입하시는 경우가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요한 생명보험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절차가 좀 어려운가요? 어떤가요? 절차는 전혀 어렵지 않고요. 네. 저희 에이전트들이 충분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조심을 꼭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 와 있는 이민분 하시고 계시는 분들 단기 비자로 체류 주신 분들도 계신데 네. 텍스 아이디나 네. 소셜 번호가 꼭 있어야 된다는 어, 그래야지 가입하실 수 있다는 네. 조건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특정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외국인 신분이라도 이런 이제 텍스 아이디나 이런 게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물론 있기는 하다고 그래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있으셔야지 가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그것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요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의 KT전 라이프 스페셜리스트와 생명보험에 관한 자세하고 유익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